안녕하십니까. 이대감TV의 주말 랭킹 쇼 시간입니다. 설날이라 그런지 날씨가 참 따뜻하기만 하고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날씨가 좋다고 옷을 얇게 입고 다니고 하시면 바로 감기 들기 쉬운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면역력을 높이려고 많이 먹고 쉬고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고 좋은 걸 먹어도 면역력 따윈 집어치워! 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들이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한때 인류를 위협했던 전염병 탑5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는 말라리아라는 병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옮기는 게 전염병이 다가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말라리아라는 병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열성 전염병입니다. 지역은 대부분 습하고 열대 지역인 곳에서 발생하는데 80% 이상은 남아메리카와 동남아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말라리아의 증상은 오한, 발열, 구토, 설사 증상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며 몇 일 간격으로 발열이 일어난다고 하며, 게다가 신장 기능이 손상되게 하여 급성 신부전증, 신증후군, 탈수 증상이 일어나며 이후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있는 전염병입니다.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치료제 자체에도 독성이 아주 강해서 미리 예방하는 예방주사를 맞는 게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5위 말라리아였습니다. 4위는 사스 바이러스입니다. 사스, SARS의 정확한 명칭은 서비스 어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줄임말입니다. 사스는 2002년 중국 광둥 지방에서 발견되었는데, 조니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가 이곳을 다녀간 뒤 사스에 감염이 되었고,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증상이 발생하여 홍콩의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와 같이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약 반년 동안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77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숫자는 더욱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사스에 감염이 되면 발열, 무력감, 두통, 근육통 등 몸살 감기랑 비슷하지만 이후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치료제는 딱 사스의 전용 치료제다 하는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으며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4위 사스였습니다. 3위는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14세기 중세 시대에 대유행한 전염병입니다. 원래는 설치류, 쥐, 비버 등의 전염병이었으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로 인해 사람도 감염이 되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흑사병은 14세기 당시 극도의 엄청난 전염성으로 인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수로 따지면 최소 2,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인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였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흑사병의 증상은 2에서 6일, 잠복기 이후 오한,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점점 걷는 게 힘들어지며 벼룩에 물린 주변 부위가 붉게 부어오릅니다. 바로 치료를 할 경우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지만, 치료를 못하게 되면 날이 갈수록 급속히 치명적이게 진행되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치료 항생제는 있지만 병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적인데, 치료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합병증으로 폐혈증이 발생하며 급속도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유행 지역을 여행하게 된다면 개인위생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위
패스트 흑사병이었습니다. 2위는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이 전염병은 콩고 에볼라강에서 최초 발견되었다고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명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필로바이러스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은 치명적인 출혈열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 출혈열 중에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게 이 에볼라 출혈열입니다. 출혈열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고 이게 뭐길래 심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쉽게 설명드리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녹아내린다 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간에 따르면 최초 발병지가 아주 깊숙한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장소에서 발견되고 잠복기가 너무 짧고 또는 너무 강해서 모두 사망에 퍼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증상은 독감과 같은 증상이지만 이후 설사,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혈관벽 자체가 녹으며 피를 여기저기 쏟으며 사망하게 됩니다. 발견된 지 어느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염은 공기 등이 아니라 체액으로 감염된다고까지 밝혀졌지만 이 이상은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매우 위험 요소가 많은 뿐더러 비용적인 문제도 있어 확실한 전염 경로를 파악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박쥐로 인한 감염 경로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2위 에볼라 바이러스였습니다. 1위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명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입니다. 2019년 12월 우한폐렴은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최초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고 하며 이 바이러스가 인간 대 인간만인지 아니면 동물도 포함인지 정확히 확정 지은 게 없다고 합니다. 최초로는 박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어 방문하신 분께서는 병원을 가서 신속히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증상은 약 7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주요 증상들이 있으며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중증 폐렴을 유발시켜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우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야생동물, 가금류와 접촉을 최대한 피하시고 그 지역에서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꼭 마스크 착용과 외출 복귀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56명 사망, 확진 1,60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1위 우한폐렴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을 보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은 깨끗한 나라지만 항상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 우리나라에게 넘겨주는 것 같은데 참 씁쓸합니다. 자그마한 감기라도 정말 컨디션이 다운되기 마련. 여러분은 깨끗한 위생관리와 자기관리로 면역체계를 높여서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대감의 주말 랭킹소였으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